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왜 김진태가 분노했을까요? 김진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운용사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 투자업체 웰스 CNT 대표 최모 씨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김진태가. 그래서 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김진태의 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에도 역시 조국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적폐 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보수 인사에 대한 소위 적폐 수사,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적폐 수사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장 치고 또 기각되면 또 치고 할 때까지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압수당했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또 썼습니다.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 보다.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 사기범은 풀어줘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추석 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자, 이 김진태 의원의 말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쳤는데 조국 관련, 조국 펀드 관련 횡령 금융 사기범 혐의자에 대해서는 풀어줬다.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면 판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김진태 의원의 이런 속 시원한 쾌도난마와 같은 화법처럼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가 맞는 것인가?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그 운용사가 코링크 P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조국 일가가 100% 투자한 그런 사모펀드입니다. 그 사모펀드가 10억을 보태서 최대 주주로 있는 투자처가 바로 웰스 CNT입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 PE의 이상훈 대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의 최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을 기각한 반면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인 몸통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현을 지금 잡아들이고자 하는데 20억 원을 갖다 대출받아서 해외로 튀었는데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 조국의 오촌 조카를 잡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코링크 PE의 이상훈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 현 단계에서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 웰스 CNT의 최 대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고영곤 부장검사가 이들에 대해서 영장을 친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 대표의 경우입니다. 코링커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아주 혐의가 중합니다. 그리고 웰스 CNT의 최 대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상훈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의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의 아들, 딸, 이 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 5천 5백만 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여기에는 정경심 교수도 함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코링크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전기술코어 밸류업 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합니다. 자, 그리고 웰스 CNT의 최 대표는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7억 3천만 원은 그 익성인가 하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 거기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측이 회수해 갔다. 익성을 포함해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난 것과 별도로 지금 명재건 부장판사의 말처럼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다는 겁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사모펀드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 수사가 지속될 경우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는 상당히 법을 어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장관을 좋아오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김진태 의원이 시원한 글 하나 썼습니다. 그와 별도로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도 이제 상당히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